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 떠난 이탈리아 여행, 성지가 좋다. 그 첫 행선지, 시실리 섬 속 또 하나의 섬 수라구사. 사도 바울이 3일간 머물렀던 이곳에서 그 옛날 유대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결탕 미크베와 유대인 회당터에 세워진 교회까지. 사도 바울 여정을 따라 떠난 첫 여행지,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루트를 찾아서 이탈리아 편 이 시실리 섬에 있는 수라구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실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카타니아라고 하는 이제 공항이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다시 이 수라구사까지 한 시간 남짓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뭐 역시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 굉장히 움츠렸던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곳 시실리에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자, 이곳 이제 시실리아 카타니아에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다시 1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수라구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붐비는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한산하고 또 특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제 많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이 루트를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시실리의 이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드디어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고, 뭐 전형적인 섬이지만 워낙 큰 섬이고 또 중간에 화산섬을 중심으로 거대한 지역이 바로 수라구사에 도착하면, 자, 이 수라구사에서도 이 사도 바울 당시의 항구 도시는 바로 이렇게 또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는 아주 컴팩트하게 이 오밀조밀 들어선 이곳이 그 유명한 이 수라구사입니다. 헬라 시대 때는 물론이고 로마 시대 때 이르기까지 이곳 수라구사는 시실리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항구 도시이면서 바로 이 수라구사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이 로마, 이 유럽을 연결하는 백길이 지나가는 이 중개항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멜리트 섬을 떠나서 이 수라구사에서 3일을 머물고 다시 네기온을 통해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던 곳인데, 먼저 수라구사에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지금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시실리 하게 되면 시칠리아로 유명하고 굉장히 관광 여행 도시이죠. 또 유명하죠. 이렇게 오랜 역사적인 건물들을 이제는 에어비앤비로 꾸몄는데, 보통 뭐 하루 저녁에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이제 빌려서 60 유로 내외대 다 보시죠. 방이 부엌 따로 있고, 예. 이렇게 부엌까지도 돼 있고, 커피 준비되어 있고, 야, 이게 58유로 1박에 그냥 스위트룸 같아요. 아파트. 예,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이 관광 단체보다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첫 도착한 시칠리아의 수라구사에 첫 여장을 이렇게 습니다. 굉장히 커요. 짐 넣는 방. 여기 짐을 넣는 방이 그 개인 주택이었죠. 예, 이렇게 여기가 화장실이었구나. 역사적 장소도 둘러보면서 또 시실리 섬이 주는 전형적인 또 그런 휴양의 도시이면서 지금 보시는 이 건물들이 다 중세 때, 그죠?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로 가던 항해길에 잠시 정박했던 수라구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렇죠.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이 수라구사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또 그 유대인 그렇죠. 공동체를 증명해주는 그 후대까지도 회당과 또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이 미크베 정결탕이
있습니다. 우선 이 수라구사의 유대인의 흔적 이것을 이제 바울과 연결할 수 있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헬라인, You know the 이방인까지 전파가 되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루트를 연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땡큐. 예. 유대인 공동체. 예, 이게 그 유명한 미크 밴드요. 예, 땡큐 베리 머치. 네,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 10시부터 늦어서 다음 날 다시 이제 찾기로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루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또 살만한 곳은 돈을 벌 수 있는 무역, 이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이제 이 중심가입니다. 이 시실리 수라구사의 아주 이 바다의 문화답게 굉장히 활기차고 또 사실 이 시실리에서도 이 수라구사는 고대에는 정말 아테네의 버금가는 거대한 이 헬라 그리스 도시가 있었었고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관광 도시로 좀 한적한 그래서 더 찾을만한 곳입니다. 여기가 수라구사의 올드마켓이네요. 과일, 향료. 아마 이 바닷가 쪽이니까 이쪽이 이제 생선. 도시의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재래시장 가야 좀 이들의 문화를 알 수 있잖아요. 아티스. 제일 눈에 띈 것이 이제 아티초크라고 하는 곳인데 재배도 많이 여기는 하고요. 이런 거를 구워서 먹어요. 알티초. 네. 굉장히 보편적으로 먹는데 저 구워주네. 한번 구워주는 거 한번 먹어볼까? 오, 아주 인기 있는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소근히 기름 뿌려서 올리브 기름? 올리브? 이거를 이제 올리브. 올리브. 보시죠. 이렇게 주면 사실 저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많은 그 시장에서 요거 이제 파프리카를 또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파프리카, 세상에. 숯불에 구운 거. 사실 우리 샐러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스. Togli la parte 이렇게 뜯어내고. questo si toglie poi si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빵에 넣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빵을 빠내라고 해서 예스. 그다음에 와 1.5유로. 야 너무 싸요. 향이. 그리고 맛도 좋고. 오. 그렇죠. 지금 막 이제 숯불에 구웠으니까 굿. 이렇게. 이야. This. 그러니까 다 먹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은 많지 않은 거죠. 이 두툼하지만 이렇게. 오. 이게 숯불에 구운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밑에 두툼한 부분을 먹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열로 보니까 온 정말 밑에 지중해권을 따라서 이게 이 지역에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샐러드를 이렇게 익혀서 먹는다 생각하면 이제 보시죠. 이게 기름이 잘잘 흐르고 이게 안쪽에 들어가서 먹을 게 많아요. 네, 저의 목장갑, 이 한국산 코리아 메이드 코리아 가운데? 목장갑은 저의 늘 밥상길에. 가운데 더 부드러워요. 요거를 이제 요거 파프리카는 이렇게 이야 이게 쏙 빠지는 거죠. 역시. 그리고는 요거를 이제 찢어서 또 새그릇. 결국은 이제 빵에 넣어서 먹는데 세상에. 이게 파프리카 피망이잖아요. 근데 맞다. 쫄깃쫄깃해요. 빵에 소금. 넣어서 먹으라고 소금까지 직접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은근하게 또 올리브 기름 넣어주고 이거 굉장히 이게 지중해 식단이잖아요. 저기 앞에 빵집 있으니까 빵 사서 먹으라고. 예, 여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빵을 사와야겠다. 예, 이탈리아로 오케이. 빵을 빠네라 그래요. 빵 사러 가자. 빵, 이 빵이 또 프랑스어래매요. 그래서 이 빵이라는 발음은 세계 공용합니다. 자, 이제 빵을 주는 제가 1유로를 줬더니 저는 한두 개 줄까 했는데 세상에 빵을 4개, 5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럽의 물가가 비싸도 이 기본적인 식품은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땡큐. 정부에서
자오. 예, 이렇게 빵을 사다가 자, 빵을 쬐깁니다. 역시. 예, 뭐 아침 세상에 이거 다 넣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예, 또 Yes. 이영란 PD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수라구사에 바울이 왔을 때도 이렇게 환대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네, Se não como hoje, não como 땡큐. 야, 이렇게 먹는 거였어요. 저 파프리카 피망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게 빵도 뭐 갓 구운 빵이라 맛있고. 아, 이게 그 와, 이게 파프리카를 숯불에 구워서 온갖 양념 소스를 해서 이렇게 와, 이게 2000년 전에 수라구사에 도착했던 바울 사도께서도 좋겠어요. 이렇게 드셨을 거예요. 예, 아 이거 싸니까. 굉장히 아주 그 든든한 한 끼였고요. 예. 수라구사에 도착해 첫 아침 식사는 이렇게 요걸 제가 이름을 붙이겠어요. 사도 바울식. 그렇죠. 수라구사 최고랍니다. 그렇죠. 수라구사 최고입니다. 자, 이제 수라구사의 이렇게 전형적인 아주 그 섬 마을이라서 굉장히 오밀조밀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이쁘고 이제 고대로부터의 그 건축 양식이 그대로 이 누적되어 오면서 정말 고풍스러운 도시가 사도 바울의 수라구사. 자, 요겁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이 수라구사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미크베가 바로 자, 이렇게 이제 미크베 이 섬에서도 물이 나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섬인데 그러니까 시실리아도 섬인데 다시 시실리아에서 또 섬이고 이 섬에서 짠물이 아니고 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20일에 아마 1월 20일 최초의 성지가 시실리아의 집중 유대인 답사를 집회. 통해서 소개하는 수라구사의 회당과 이제 옆 접해 있는 미크베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을 갔고 그곳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 미크베에서 히브리어 보시죠. 많은 것이 고철에서 발전했지만 특히 어쨌든 이 이곳에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게 이 미크베가 지하 한 20m에 있으니까 이 어두운 등잔이죠. 이렇게 그 이게 등불을 다 이제 2000년 밝혀놓고 전후 정결식을 헬라, 하는 거죠. 로마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귀중한 유물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Yes. 아마 그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스라엘에 쓰던 그것을 또 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만들었었던 것이고요. 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유적을 보고 계신데, 자,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둘렀던 수라구사에 있는 유대인 미크베 정결탑을 내려갑니다. 한국 기독교 방송의 최초로 소개하는 수라구사의 회당탑, 또 회당에 딸렸던 미크베. 자, 아니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이 첫째는 돌이 단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파서 이게 보시죠. 이제 베리 클린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 대신 내가 모르게 찍어라. 찍는 걸 알면서도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앞에서는 찍지 말라고 아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마 이 장소를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물이 정말 맑고 또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 공간에 또 이렇게 또 다른 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세 개 되더라고요. 이게 들어가서 이게 다 보니까 정으로 돌을 파내서 만든 귀중한 역사적인 장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미크베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물이 깨끗한 물이 고여 있잖아요. 예, 꼭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곳에는 한국에도 이제 정결탕이 미크베가 오픈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도할 때에 특히 이제 명절 안식일 직전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정결 그냥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하는 예식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저 건너편에 또 있더라고요. 네, 보세요. 물이 얼마나 정말 깨끗해요. 그죠? 바로 마셔도 되는 물. 그리고 이 물이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솟아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물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미크베를 보시고 야, 이 워낙 그 수라구사의 작은 섬에 세워진 곳이라 요게 기본 골목 정말 오밀조밀한 곳입니다. 네, 뭐 아주 역사적인 곳이고 아까 드론으로도 이 수라구사 지역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작은 이 섬 안에 있는 도시였고요. 아, 저기 있네요. 바로 저것이 이 수라구사의 이 중세 그렇죠. 때 회당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교회이면서 여기네, 여기. 이게 이제 회당입니다. 네. 아, 회당터 위에 세워진 바로 이것이 교회. 이 수라구사의 중세 때 회당. 그러니까 이 회당이 중세 때 있긴 하지만 수라구사의 유대인들의 존재는 사도 바울 그저 이전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이제 마침 뭐 겨울이지만 하도 이 겨울철에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염려를 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아쉽게도 회당터로 내려가는 곳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쨌든 이 회당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곳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서 3일간 있었잖아요. 어쩌면 유대 예법에 따라 이 회당을 방문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독교가 그 귀중한 회당터 위에 이게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회당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래 지하에 아쉽네요. 있는데 이게 이제 닫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가 닫혀 있는 거였더라고요. 잠시 이제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리차 열려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안쪽에 일부나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당터 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어쨌든 이 이탈리아 수라구사도 자체가 이제 거대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이 역사적인 또 인상적인 관련된 장소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단 정면에 아예 실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렇게 작은 동상이 있습니다. 네, 아담하고 또 굉장히 복음적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대나무 십자가, 참 이렇게 의미 있고 또 마음에 은혜가 되는 조각상 또 성화 이런 것들이 많고요. 어쨌든 이탈리아는 기독교 문화의 집합체죠. 또 그것을 예술로 승화한 조각과 또 성화와 그다음에 음악이 정말 풍성한 땅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참 이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가면서 정말 이것 자체가 순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낸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 배를 타고 다음 도착한 곳이 수라구사. 그리고 이 수라구사에 3일간 머뭅니다. 그것을 보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이 바로 이 수라구사에 특히
유대인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하에는 중세 때의 회당이 발견됐습니다. 어쩌면 그 역사적으로 회당이 더 고대로 올라갔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수라구사의 이 회당과 또 미크베와 정결탕이죠. 이곳에서 정결 예식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흔적을 바로 유대인의 회당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돌아봅니다. 자, 또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이 석 달이라는 것은 멜리데에서 보낸 기간이고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에 멜리데 다음 정박했던 수라구사의 회당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자, 그리고 이곳에서 3일간 머물렀던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또 한 곳 레기온 머뭅니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교회가 회당터 그렇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곳곳에 이렇게 네. 회당 근데 이 교회의 바닥을 지하의 모습을 회당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기도 있고요. 특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루트에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 이것이죠. 이렇게 이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뭔가 수리를 위해서 잠시 열렸던 것을 그나마 조금 전에 그 안 내부를 밖에서라도 일부러 볼 수 있었던 것이 좀 감사하고, 이제 안을 찍고 나오는 동안에 싹 닫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라구사의 중세 때 회당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시고, 또 조금 전에 이 미크베도 보셨고, 어쨌든 이 수라구사는 고대 특히 헬라 시대 때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컸던 이 헬라식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수라구사의 로마 시대는 어땠는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